네, 출발 증시와도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KT올레 IPTV로도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2부에서는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에서는 글로벌 주요 이슈를 분석해보고 당연히 그에 따르는 국내 증시의 흐름과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요, 신한 PW 구성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슈 정복하기 신한금융투자 압구정지점 최호선 과장과 함께 중국 권력 교체에 따른 증시 영향은 무엇인지, 또 상태 위기에 처한 남해화학에 대한 분석까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네, 오늘의 키포인트, 샘플러스의 최병건 전문위원께서 오전장 정리와 효과적인 오후장 전략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네, 먼저 이 시각 현재 시장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기관과 함께 동반 순매수를 보였지만 1900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증시에는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이 증시의 향방을 가를 만한 일이 없어 증시가 좌지우지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0.76% 상승하면서 191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나타내며 지수 상승을 부추겼는데요. 오늘은 기관만이 600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닥 지수는 최근에 하락세를 만회하면서 4일 만에 500선을 재탈환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현재는 1.51% 상승 흐름을 보이며 50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 동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오늘 100억 원 이상의 매도를 나타내면서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환율은 월말을 맞은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과 일본의 통화정책 완화 소식이 이어지면서 하락폭을 키웠는데요.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환율 역시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50전 내리면서 1091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39%,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130만 원 선을 재탈환한 모습입니다. 또한 자동차 3인방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1% 이상의 상승 흐름, 기아차 역시 0.65%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LG화학도 어제에 이어 상승 흐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3.40% 상승하면서 주당 만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과 한국전력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현대중공업도 강보합권, SK하이닉스는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1%에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SM도 강보합권, 서울반도체 역시 강보합권에서 나란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CJ ENM은 3.47% 상승하며 28,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 ICT 역시 2%에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며 현재 주당 13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주 주가입니다. 어제 강세에 이어 오늘 역시 이틀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현대차 3인방 오늘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 소식이 이어지면서 상승 탄력을 받은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전일 대비 주당 2,500원씩 오른 모습이고요. 기아차 역시 강보합권, 현대모비스 역시 1.65%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학주 주가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동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LG화학이 3%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전일 대비 만원씩 오른 모습이고요. 호남석유와 국무석유 역시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롱인더와 하나케미칼도 1%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동부를 강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정유주 주가가 이틀째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제마진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오늘 SK이노베이션과 GS가 1% 이상의 상승 흐름, S-오일은 2.58% 상승하면서 99,300원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G그룹주 주가가 실적 개선에 힘입어 동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LG화학이 3%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며 주당 9,500원씩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LG와 LG상사 역시 2% 이상의 상승 흐름, LG이노텍과 LG전자 역시 나란히 1%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주 주가가 어제에 이어 이틀째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모바일 게임주 시장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조이맥스가 5%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드래곤플라이 역시 11.93% 상한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드래곤플라이는 전날 나온 자사주 취득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오늘 YD 온라인도 상승 흐름이 좋습니다. 5.91%, 6%에 가까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D 온라인은 모바일 게임인 애니팡에 이어서 이 드래곤플라이트가 인기를 끌면서 강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엔젤 투자자에게 엔젤 투자자에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는 공약을 제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투자주 현재 나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3.26% 상승 흐름, 대성상투가 2%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우리기술투자 역시 4%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권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복지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공약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생명과학과 우리들제약이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위노바가 8% 이상의 급등세, 유성 TNS와 조광페인트 역시 9% 넘는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전일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던 고려아연이 이틀째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돌고는 있지만 3분기 실적이 이 예상치를 큰 폭으로 밑돌면서 그 여파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고려아연은 하락폭을 조금 줄이면서 0.79%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S산전이 3분기 호실적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4.39% 상승 흐름을 보이며 주당 2,80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입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웃 나라들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 기금 규모를 종전보다 11조엔을 증액을 해서 이 91조엔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 자, 이런 추가 양적 완화에도 엔화는 또 상승했고 유로화 역시 반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일본에서 어저께 11조엔, 우리나라 돈 한 150조 정도를 자산 매입 규모를 늘렸다라는 것을 일단 경기 부양,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간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본 경기가 그만큼 침체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진행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2달 만에 뱅크 오브 재팬에서 약 287조 정도 돈 폭탄을 했습니다. 이게 9년 만에 처음이라죠. 2달 연속을 한 경우는 과거 2003년도 5월 이후에는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이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특히 중국과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중국에서도 불매 운동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경기가 더욱더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정치적인 압력하고 경기 둔화가 더 심해지면 내년도 1일, 2월에는 아마 한 차례 더 부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본이 이렇게 경기 부양한다 해서 바로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산업이 많이 붕괴되고 이제 복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본다면 추가적 경기 부양책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 시장 분위기는 경기 부양의 기대 심리가 더욱 커지면서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무게를 실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 쪽에서도 중앙은행이 인민은행이 지난 30일 환매조건부 채권 거래로 3,950억 위안 규모의 자금을 시중에 공급했군요. 자, 사상 최대 규모의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한 효과하고 같다고 하는데 당분간 지급 준비율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지급 준비율은 인하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다 어려울 때 중국만 계속 지급 준비율을 올렸거든요. 올리면서 시장을 컨트롤했는데 너무 올린 게 나중에 화가 돼서 시장의 그 외국 자본이 많이 이탈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부족해서 여기 앞을 계속 하는데 지난번에는 한 2,650억 위안 있었고 2번 있었고 지금 또 어저께 3,950억 위안이 있는데요. 사실 중국은 경기부양책이 한번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준율 인하도 있지만 정부 지출을 통해서 경기부양책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은 1년 동안 그 지출을 해야 될 정부 지출 금액이 12조 위안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벌써 8조 위안은 벌써 썼고요. 4조 위안 정도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11월 8일 날 정권 이양 받은 시점에서 아마 경기부양책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신다면 지금의 이 유동성은 시장의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기본적인 요소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금리 인하나 주진율 인하도 아마 가능성을 좀 연말까지는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중국이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더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리를 올리고 지준율을 올림으로 인해서 시장이 약간 굳은 부분을 결국 유동성과 지준율 인하나 금리 인하로 풀어줘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마 연말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유동성을 더 풀어주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틀 연속 뉴욕 증시는 휴장을 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 탓이는데요. 자, 이제 금요일에 예정된 미국 고용지표 발표에 대한 경계감도 이 허리케인으로 인한 그 피해와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망과 오늘장 대응은 어떻게 해볼까요? 그 실업률이 지난달에 7.8%가 나왔죠. 그때 그 정부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7.8%가 나는데 그거가 조작이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시장에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좋은 지표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죠. 근데 실업률이 또 발표가 있습니다. 원래 금요일이죠. 11월 2일.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발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노동부 쪽에서 안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너무 샌디에 대한 피해가 있어서 복구 작업하고 하다 보면 대선 11월 6일 대선 후에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공화당에서는 굉장히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공화당에서는 그냥 발표를 해라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역대 그 실업률이 8%가 넘었을 경우에 재선한 대통령이 2명밖에 없습니다. 루즈벨트하고 레이건밖에 없죠. 그 이유는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8% 미치면 오바마 입장으로서는 봐라 뭔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주장할 수 있고 안 되면 또 공화당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 실업률 발표가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발표할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왜냐하면 너무 언론에서 두드려대면 결국 그 여론에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실업률이 지난번 7.8%를 유지한다면 일단 시장은 강한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수가 지금 오늘 한 1900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월봉이 완성되는 날이 오늘이죠. 오늘 한 1936 이상에서만 끝나면 가장 좋은데요. 장 초반이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경기부양 의지가 있고 그리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저께 외국인들이 1,000억 정도 귀환한 다음에 오늘은 140억 팔고 있습니다. 오후에 외국인들 다시 매수로 전환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지금 전문가들은 과연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 5분의 전문가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12자 투자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네, 5분의 전문가들이 각각 주식 반등 시에 대형주 비중을 축소하자 실적 우려가 낮은 종목에 관심을 두자 1900선을 전후한 박스권 장세를 예상한다. 반등 기대보다는 관망 자세를 유지하자 반등을 이용한 트레이딩 전략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요, IT 부품재 비중 축소를 IT 자동차 업종, 음식료 업종, 게임 업종, 건설 업종을 각각 들었습니다.
네, 오늘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에 계시는 정영훈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살펴주십시오. 네, 우선 금일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1900선을 좀 지지해주면서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당분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1900선 전후로 해서 좀 박스권 장세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미증시가 이제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 이틀간 휴장함에 따라서 지금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지금 좀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수급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쪽에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좀 강한 좀 상승세 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한 1870포인트 정도 선대가 이제 한 PER 국내 지수 한 8배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한 1870 정도 선에서는 외국인들의 좀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예상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제 미국의 허리케인 피해가 역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크지 않을 것으로 좀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900선을 단단히 좀 지지를 해주면서 당분간 좀 계속해서 좀 강한 좀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음식료 업종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역시 지금 시점에서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많은 만큼 역시 좀 경기 민감주보다는 그래도 역시 음식료 업종으로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선 역시 지금 환율도 지금 약세를 좀 계속해서 좀 나타나주고 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지금 내수주가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는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기업들의 지금 실적 부진과 함께 지금 세계 경기 둔화가 역시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역시 코스피가 지금 한 1900선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역시 한동안은 좀 경기 민감주보다는 역시 경기 민감도가 낮은 내수주가 좀 강세 흐름이 좀 지속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투자자분들께서 내수주에 대한 특히나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관심 종목 어디를 꼽으십니까? 네, 금일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 풍산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한 3% 때 좀 강한 좀 상승 흐름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3분기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역시 3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좀 소폭 상회하는 좀 실적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지금 3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 흐름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3분기가 좀 비수기라는 점에서 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나왔다는 점에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하는 좀 견인차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분기는 역시 그 방산업계의 계절적 성수기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 역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호실적이 좀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어서 여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역시 이러한 4분기 실적 모멘텀이 좀 주가 상승을 좀 이끌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현재 그 불확실성이 많은 좀 시장 상황인 만큼 역시 지금 풍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서 역시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좀 그동안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었고 지금 한 일본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일봉상 한 121선 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 반전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한 35,000원 정도 선까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주가 상승이 좀 가능한 좀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영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개인들은 각각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박재민 PB팀장을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의 흐름과 수급 상황부터 살펴주십시오. 네, 오늘 일단 10월 말입니다.
월말 윈도 드레싱 어제 기간이 사실 좀 들어오는 듯 했으나 이제 종가에 좀 다시 많이 빼는 모습이었고요. 어쨌든 주식형 펀드가 1900선 아래로 내려가니까 조금씩 좀 매수세가 좀 보이면서 투신권에서 어쨌든 어제 오늘 매수를 일단 가담하는 점은 기간의 매수가 어쨌든 좀 돋보이는 어제 오늘이 아닌가 일단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은 미국장이 이틀이나 휴장을 하면서 일단 관망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종가에 외국인이 1000억을 샀었습니다. 물론 운수장비 업종 쪽, 자동차 업종 쪽으로 좀 많이 샀는데요. 그것은 그동안에 공매도 쳤던 거에 대한 쇼커버가 좀 물량이 들어온 거고요. 어제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일본발 양적 완화 그 기대감에 결국에는 자동차 업계가, 국내 자동차 업계가 또 일본과 경쟁해서 상당히 좀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외국인이 좀 비차익으로 많이 샀었는데요. 오늘 일단 운수장비 업종으로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좀 같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소폭이지만 일단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화학업종 S-오일의 지금 3분기 실적이 유가가 올라가지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S-오일이 4%대 오르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어쨌든 화학업종으로 좀 몰리고 있습니다. 128억, 그리고 기관이 78억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건 어쨌든 삼성전자,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기관이 계속 많이 베팅하고 있는 LG전자랑 LG디스플레이, 이런 LG그룹주들, 전기전자에서 LG그룹주들을 좀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만 거의 300억 가까이 기관이 사고 있고요. 결국 지금 수급은 사실 시장이 가대 낙폭을 했던 어떤 IT 업종으로 기관이 좀 많이 땡기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사실 많이 샀던 업종들은 그다지 수익률에서 사실 지금 선방을 하지 못한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은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연말 배당이라든지 좀 중장기 안목에서 샀기 때문에 사실 한 차익 말고는 사실 현물 쪽에서 상당히 재미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은 어떤 파생시장, 웹더독 현상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파생시장에서 옵션 시장,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상당히 매일매일 수익을 많이 이끌어내기 때문에 현물은 장기적으로 좀 파킹을 해놔도 상당히 크게 다칠 위험이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어저께 사실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당분간 쳐다보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120일 이평선을 좀 지켜내면서도 수급적으로 아주 좋았던 게 뭐냐면은 개인이 670억을 매도했는데요. 개인이 최근에 신용이나 레버리지를 써서 들어온 물량이 상당히 많이 반대 매매가 나갔고 장중에 좀 상당히 투매가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개인이 200억 정도 던지고 있고요. 그 물량을 외국인 기관이 또 어제처럼 받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이렇게 되면은 코스닥 시장이 오늘 60일 이평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수급적으로 꼬였던 게 결국엔 풀리는 현상은 코스닥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는, 거래소가 정체되면서 힘을 받을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체별로 속내는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네, 일단 외국인은요, 시장의 큰 흐름은 우리의 수급을 잘 봐야 돼,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외국인이 올해 현물을 산 게 14조 정도 지금 되고요. 10월달에 1조 판 거를 제외하면은.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9월 선물 옵션 만기일 컷오프 유충대회 끝나고 나서 10월, 11월물 지금 2달간 진행이 되는데 큰 틀은 상방이다 하방이다 사실 없습니다. 외국인도 지금 아무래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물 쪽은 파킹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 시그널은 상방 쪽도 아니고 사실 하방 쪽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옵션의 미결 상태를 봤을 때는 큰 상승과 큰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다. 지금 오늘 어제 상승은 일단은 기술적인 자유 반등 정도로 일단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큰 흐름은 어쨌든 수급을 보시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 트래킹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개인은 어제 외국인의 종가를 많이 사던데 아무래도 힙소, 그러니까 좀 거짓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현물 쪽을 많이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개인들은 어쨌든 최근에 내려오면 샀다가 올라오면 팔고, 지수가 내려가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지수상으로만 봤을 때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제 업종들, 개인들이 사는 업종이나 개인들이 사는 종목들을 봤을 때 수익을 내지 못할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최근에 어쨌든 코스피도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좀 신용 융자 잔고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났던 걸로 봐서는 그런 물량들을 좀
좀 못 참고 뱉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외국인이 사던데 역시 계속 사줄까 의아해 쓰러하면서 어쨌든 월말 윈도우 드레싱, 월말 수익률 관리를 좀 하는 것 같고요. 펀드 쪽으로 이틀 동안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들어오는 게 투신권에서는 좀 살 수 있는 여력이 좀 받쳐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네, 일단은요. 스페인이 밤사이 GDP 성장률이 전분기가 0.4%였고요, 마이너스. 예상치가 마이너스 0.3% 똑같았는데 0.3% 마이너스로 약간 개선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우이 총리는 계속 최근 10년물 국채금리가 안정이 되니까 구제금융 신청은 시기상조다 이런 발언을 했죠. 결국 시장의 불안을 해소시키지 못했고요. 그리스는 트로이카랑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리스 투표가 원래 오늘 밤이었는데 11월 6일로 조금 전에 아침 속보로 연장이 됐습니다. 11월 6일은 뭡니까? 미국 대선이 있는 날인데요. 어떻게 참 날짜도 잘 짜맞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날 어떻게 뭐 한탕을 해먹으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큰 변수들이 이렇게 되면 11월 6일 다음 주로 미뤄지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 내용, 그리스 내용도 그렇고요. 미국 대선도 그렇고 좀 지켜보면서 시장을 좀 지금 상승이라서 또 같이 여기서 타는 거는 사실 무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때를 좀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코스닥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급적으로 단기 바닥 신호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들어가 봐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제 오늘 또 지수상으로는 상당히 거의 15포인트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이격 조정이 줄 때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어쨌든 코스닥을 들어가시더라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쨌든 기간의 어떤 수익률 게임이 진행이 되니까 그런 기간의 수급이 좋은 어떤 실적이 같이 받쳐주면서 결국엔 대세는 스마트폰 부품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좀 보기 매매를 좀 하시길 바라시고요. 그리고 웹더독 현상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 아무래도 어제 시장이 반등이 8포인트 주는데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게 어제 거래대금을 보면요. 코스피가 3조 4천억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저조했고요. 최근 들어서 4조 원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10월 16일 날 3조 8천억이었고 그때보다도 거래대금이 안 터졌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올라가더라도 투자 심리는 정말 냉랭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오르지만 오늘 거래대금이 지금 한 10시 반인데요. 1조 정도 터졌습니다. 어제보다는 좀 많이 터질 것 같은데요. 얼마 윈드드레싱 효과입니다. 결국에는. 이 윈드드레싱 효과가 끝나면은 결국 다음날 좀 되돌림 현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추격 매수는 솔직히 좀 찜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게 최근의 변수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오늘도 내리고 있는데요. 1,100원이 깨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091원입니다. 1,100원이 사실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는데 이게 1,090원에 내려왔고 이게 만약에 점점 가속화가 된다면은 사실 외국인이 두 가지 입장입니다. 외국인은 한차익 욕구가 더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외국인은 환율이 점점 더 많이 내려가면은 한차익을 더 시간을 기다리면 볼 수 있으니까 매도를 좀 자제하자. 두 가지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는 긍정적인 거고요. 하나는 나쁜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근에 어쨌든 어제 외국인 매수가 비책적으로 들어온 것도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일본의 양적 완화 발언 때문에 원화가 급격하게 강세로 돌아섰고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더 주식을 좀 파는 시기를 늦춰도 되고 지금 들어와도 좀 더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종가에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런 수급은 일회성으로 좀 판단하기에 좀 너무 섣부르니까 조금 더 상황을 보고 어쨌든 저는 미국 대선까지는 시장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투자하기 애매할 때는 일단 시작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 매일 열리니까 좀 쉴 때 쉬고요. 너무 상승할 때 너무 추격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끝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 투자자분들께 큰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박미라 아나운서의 이슈 정복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오늘의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 달 8일로 다가온 중국 5세대 지도부 교체가 글로벌 증시 랠리를 이끌 수 있을지 시장 전문가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 가운데 글로벌 대표 금융사인 JP모건과 아시아 대표 증권사인 노무라 증권의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두 기업의 입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직원의 횡령, 배임 혐의로 매매가 정지된 남해화학에 대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자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소식에 투자자들의 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는데요. 남해화학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진단해봅니다. 스웨덴 가구 기업 이케아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가구업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소업계와 동네 상권의 타격이 불가피할 거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이케아 진출이 국내 가구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어떤지 살펴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신한금융투자 최우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달 8일이면 중국의 5세대 지도부 교체가 예정돼 있습니다. 과연 이번 정권 교체가 글로벌 정치 상승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지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이에 관련해서 아드리아 모아 JP 모건 아시아엔 신흥국 주식전략 대표가 한 얘기가 있는데 중국 5세대 지도부 교체 이후에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단은 약간 부정적으로 좀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반면에 이제 마이클 커츠 노무라 증권 아시아 주식 전략 대표는 5세대 지도부 교체 이후에 경기 부양책 실시 등으로 중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할 것이라고 정반대 전망을 좀 내놨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정권 교체 및 이양 관련해서 중국의 이제 부양책이 실시할 거라고 좀 기대가 많은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두 회사가 전망을 좀 엇갈리게 얘기를 했는데요. 2000년대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시장 중 하나였던 중국 증시가 올해 들어서 이제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는데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2009년 2월 이후에 3년 7개월 만인 지난 9개월 만에 이제 2000선이 붕괴된 이후에 이달 초 잠시 반등하다가 최근 다시 또 하락세를 로 바뀌었고요. 연초에 비교해서도 6% 이상 떨어지면서 미국과 이제 유럽 등의 글로벌 시장에 다른 방향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3분기 중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7.4%로 2분기에 비해서 0.2% 낮아지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좀 커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8일 시진핑을 필두로 하는 그러니까 5세대 새 지도부 출범하는데 후진타오 주석의 4세대 지도부 출범 이후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에서 이제 노무라 증권 커츠 대표는 5세대 지도부 출범이 강한 상승 모멘텀을 작용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했는데 5세대 지도부 출범 이후에 4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8.4%로 회복되면서 중국 증시도 이제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노무라 증권 대표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고요. 또한 이제 중국 새 지도부가 공공부문 인프라스트럭처를 늘리고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해서 이제 투자가 늘어나도록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수출보다는 내수와 서비스 산업 육성에 맞춰진 만큼 서비스와 내수 소비재 섹터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이제 JP모건 모아 대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5세대 지도부 출범 및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런 근거로는 이제 4세대 지도부 출범 이후에 중국 증시가 수년간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4세대 지도부라고 해서 출범 직후 증시 부양 의지가 없었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엇갈리는 중국 교체에 대한 증시 부양 전망이 참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벌써 이제 4년 전에 크게 손실된 중국 펀드를 보유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이 경기 부양 관련해서 중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투자자 모두 투자 의사 결정을 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좀 많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중국 관련 금융 상품이나 주식을 투자하는 최우선의 일반 투자자들의 고려사항은 뭐냐를 고민했을 때 개인적인 의견까지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이제 중국 지도자 교체보다는 중국 기업들의 이익 증가 추이를 좀 보고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경제 지표가 호전세를 보인다면 앞서 말씀드린 정권 교체보다는 오히려 이 지표에 근거해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직원의 횡령 배임 혐의로 매매가 중단된 남해화학이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 상심이 정말 클 것 같은데요. 남해화학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지금 횡령 혐의로 인해서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제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됐고요. 거래가 정지된 이후에 이제 상장 폐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거냐가 사실 투자자들의 제일 큰 걱정입니다. 좀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29일 남해화학 직원 조봉재 씨가 이제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공소를 제기당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는데요. 한국거래소는 따라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남해화학의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430억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이제 자기 자본 대비 11.7%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참 날벼락 같은 소식이 좀 따로 없는데 이에 대해서 거래소의 얘기로는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지만 현재 남해화학 측의 재무와 경영 자료를 포함한 회사 내부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고 앞으로 15일 이내에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될지 결론이 날 거라고 좀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해화학 얘기를 하면 상장 폐지될 가능성은 없다고 일단은 좀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근거로는 이제 경인에너지 대표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S은행 모 지점장이 외부에서 유지해온 지급 보증서를 남해화학 앞으로 발급해서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 여기에 이제 경인에너지에 450억 원어치 물품을 공급하고 그중 일부만 받아서 이제 430억 원이 회사 채권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될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한국거래소 담당자 말로 보게 되면 이런 내용 포함이 돼서 15일 이내에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여러 기업들의 이제 임직원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임직원들의 이런 불법 행위는 이제 기업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정부, 기업, 소비자, 노동자, 정치인들은 각자 이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 해야 할 때 이제 사회가 잘 굴러가도록 이 자본주의 시스템 잘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이는 이제 소극적 법의 준수를 넘어서는 개념이고요. 특히 이제 기업 경영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기업 자신의 이제 이익을 제고하고 영속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임직원의 불법적인 행위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영진을 포함한 직원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상시 점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행위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명 CSR 그 펀드도 있고 회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회사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하는 습관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이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이와 같은 배임 횡령 같은 일이 나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끝으로 스웨덴 가구 기업인 이케아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가구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우려를 키우고 있는지 자세하게 점검해 주시죠. 예, 일단 이케아라는 회사는 스웨덴 가구 기업이고요. 전 세계에서 연매출 40조 원을 올리는 거대 가구 기업입니다. 지난해 12월 한국 법인 등록을 마치고 2014년 경기 광명에 약 7만 8천 제곱미터의 규모의 이제 대형 매장을 열 계획인데요. 유통업계에 따르면은 이제 그 국내 중견 가구업체와 대기업,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가구단체는 이케아의 국내 진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근 가구산업발전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긴장감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데는 이제 대한민국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가구산업협회,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 그다음에 한국싱크공업협동조합 등 가구단체를 비롯해서 한샘, 퍼스트, 리바트, 에이스침대 등 국내 대부분 가구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만큼은 긴장감은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걱정으로 들어간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케아가 들여오는 가구 완제품, 그러니까 그 PB, 파티클 보드를 조립해서 만든 그 완제품 같은 경우에 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이 파티클 보드를 수입할 때는 관세율이 붙습니다. 8%를 적용을 받는데 이케아에 들어온 가구보다 경쟁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그 많은 그 어떤 사업 부문을 잠식당할 수 있다는 게 우려한 핵심이고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가구업체가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역관세로 인한 중소가구업체와 동네 상권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내 업체의 이제 불리한 제도는 없어져야 하고 이케아 영업일 규제 등 국내 중소가구 업체를 이제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가구업체 같은 경우는 국내 그 경기 불황 속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이케아사의 외국산 가구 수입이 좀 들어올 예정이라서 우려의 목소리 좀 높아지고 있는데
상장 기업 중에서는 현재 그 한샘, NX, 보르네오 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구 업계도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안방에서부터 해야 될 상황인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국내 기업들이 자체 경쟁력을 키워서 일찍이 들어왔던 대형마트 시장에서 국내 토종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가지고 갔듯이 철저히 좀 준비를 해서 이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최우선 과장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보카기였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궁금한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지금 중국 지수 움직임 방향성을 좀 못 잡고 있습니다. 0.15% 하락한 2059.30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간망 심리가 많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뚜렷한 매세가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간망세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2050선에서의 지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올해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의 유치는 세계 최대를 나타내면서 계속적으로 외작의 자금의 유치는 꾸준히 이어져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QFII에 대한 라이센스 자격 허용 조건 또한 완화시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꾸준한 외작의 자금 유입은 이어져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 경제 및 증시에도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4분기 부동산 가격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쉽게 완화되진 않겠지만 현재 통화정책 기조 역시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택시장의 안정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러한 것에 따른 부동산주를 중심으로 한 저가 매수세들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지금 계속적으로 태양광 패널에 대한 덤핑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태양광 패널 덤핑 조사 이후 EU에서 또한 태양 패널에 대한 덤핑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태양광 업종에 대한 부담감들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업종별로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는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많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050선에서의 지지는 될 것으로는 좀 전망이 되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강한 매수가 유입되지 않고 있는 만큼 계속적인 혼조 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전장을 슬슬 정리하고 오후장에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 의원님이 나오시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반가워라 하시고 저희 프로그램에 집중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출발 증시에 대해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 먼저 오늘 장 흐름이 어떤지 먼저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장은 일단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반등을 하긴 했지만은 2%가 부족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는요, 일단은 오늘 반등이 강하긴 했지만은 반등의 대부분이 현재로서는 그 정치 테마 쪽으로 매기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이나 투신권의 코스닥 시장의 참여도를 보면은 외국인이 150억 정도, 그 다음에 기관이 60억 정도를 사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매수 규모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급은 괜찮지만은 매수 규모가 작다는 거죠. 그런데도 반등 포인트를 잡는 지수의 상승폭은 상당히 큰 편인데요. 이것이 대부분 다 지금 보시면은 정치 테마 중에서 특히 인맥 관련 테마로 매기가 다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매수가 많이 몰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뭐 아니면은 많이 몰려 있는 주식들 이런 것들이 반등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은 그다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추격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물론 정치 테마입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가에 대한 부담감과 그다음에 또 매기가 이쪽으로 몰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상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시는 시점인데요. 결론부터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지금은 안 따라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증시 자체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급락 상황은 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이 좀 안정을 찾게 될 것이고 또 다시 하락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대응이 나올 텐데요. 그때까지는 그 종목이 오늘은 비록 정치 관련 테마들이 움직임이 나오지만 앞으로 진행은 기존의 추세가 강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기가 여전히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기존의 추세가 강했던 종목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 모바일 관련주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제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나 부품주들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매기가 다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장이 또 살아나는 시점에서는 또다시 상승세를 타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단적으로 지금 보면은 엑토주 소프트 같은 종목들은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도 장중에 8%를 상승할 만큼 상당히 강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승의 배경을 보면은 모바일 게임 중에서 출시 제품이 1위를 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주가가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시 테마를 제외하고 나면은 이쪽의 반응이 제일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공략 포인트를 잡을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는 뭐 한글과 컴퓨터 같은 오피스용 소프트웨어 쪽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관련해서 이제 교육 콘텐츠 쪽 그쪽도 이제 온라인 쪽이 가장 강화가 되어 있는 디지털 대선 같은 종목들이 또 주도가 될 것이고요. 또 기존의 게임주 중에서 기관들이 선호하는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같은 종목들도 단기 반등 포인트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유료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전자 결제 관련주들도 매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승세가 강했던 다날이라든지 또 KG 모빌리언스라든지 이런 테마성이 약간 있는 종목군들도 흐름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관심을 두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관심 종목도 짚어주십시오. 예,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모바일 관련주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유리할 듯한데요. 현재로서는 그 전자 결제 관련해서 한국전자 인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줄 때도 하방 경직이 상당히 견조했었고요. 또 지금 아직까지는 조정 구간을 계속 겪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라는 개념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강세로 또 전환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전자 결제 관련주들 중에서 지금 단기 상승이 많은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승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종목들이 움직임이 쉽게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2,650원 정도 전후를 보시면 되는데 2,700원까지도 매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000원 정도로 좀 짧게 보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도 2,400원 이전 저점 수준으로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무난한 대응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자 한국전자인증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잘 조망을 워낙 잘 해주시니까 네. 지금 뭐 주식시장이 좀 저가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들도 뜨문뜨문 솔직히 눈에 띕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저가를 찍고 좀 올라간다라고 방향을 잡은 듯한 종목들도 좀 간혹 눈에 띄고요. 자, 이런 종목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와 아울러서 좀 잡아도 될 만한 시점인지 아니면 그냥 몸살이고 가만히 있어야 될 시점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결론부터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공략 포인트를 적극적으로 잡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종목들이 지금 당장은 바로 반전을 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지금 IT 쪽의 업황은 여전히 괜찮거든요. 다른 업종들은 사실 상황이 어렵지만은 IT 쪽이나 반도체 쪽은 상황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저는 그 이전 방송에서도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계속 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지금도 계속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중기적으로 보시면 바닥을 잡고 돌아서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식은 좀 정리를 하거나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지금 바닥 탈출하는 IT 관련주를 적극적으로 노리신다면은 타이밍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인 공략 시점이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병건 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1, 2부 순서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상담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